평생 경찰서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이 경찰 조사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받으실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에 놓여있는 사건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으시려는 경찰 조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찰 조사 받는 법 4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 해드렸던 고소당했을 때 절대로 해설 안 될 3가지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신 것이라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경찰 조사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많은 분들이 나의 결백함을 풀어주고 알아주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 조사 자체가 누군가가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해주세요 라고 해서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리한 지위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알아서 살펴봐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까 제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고소장을 확인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로 내가 이 경찰 조사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나한테 물어볼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내 기억에 비추어서 내 답변은 어떨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1회 조사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경찰이 넘기면 이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없이 바로 경찰 의견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첫 경찰 조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하고 가야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도 사람이니까 감정에 호소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더 나한테 유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닙니다. 경찰은 일단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여야 우리가 양형 주장할 때 반성문도 쓰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지금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관한테 감정노동까지 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득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면 오히려 수사관이 증거가 없나? 자신이 없나? 라고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인하게 되면 심증에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감정으로 인해서 내 입장이 논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애매모호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 입장은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애매한 상태가 되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거나 뭐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수사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냐, 내가 피해자인데 라거나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에 비유하시면서 막 비판하시거나 특히 이제 고소인 비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 경험담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불필요하고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이런 말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 요즘에 언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이 억울하신 분들은 언론에 제보하겠다라는 말들을 하세요. 제 의뢰인도 언론에 제보하려다 말았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막 분개했습니다. 수사관이 막 분노에 차올라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제가 오랜만에 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말은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지죠.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이 조서에 담기지도 않은데 말만 많이 해서는 결국 불리한 말을 하거나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심증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이 많아지면 아무리 내가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진술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가 맞는 거죠? 아까 한 진술하고 다른데 뭐가 맞는 거죠? 그리고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증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일관되고 확고한 진술은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횡설수설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특히 진술을 번복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관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묻는 말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억울한 내용을 표현하고 뭐 관련 부가적인 설명을 막 하시다가 꼭 진술 신빙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실 것이라면 꼭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님께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녹화 하실 건가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네 하면 돼요. 네 하시면은 영상 녹화 진행하는 거고, 영상 녹화 진행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지만 부당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사라지겠죠. 영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동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부당한 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이제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게 부당한지를 또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영상 녹화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도중에 얼마든지 화장실을 가겠다거나 잠시 쉬겠다고 하시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뭔가 횡설수설한 느낌이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돼서 그랬다 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질문해달라. 내가 뭐라고 답변했는지조차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수사관님들도 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해서 괜히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조사 받는 날 내 권리입니다. 내 권리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질문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CCTV나 계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수사관한테 직접 증거 수집을 요청하십시오. 해당 CCTV가 있었는데 확인해 주십시오. 어떠한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또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본 증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 증인에 대해서 꼭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님께서 조서를 확인하게 해주시거든요. 수사관의 질문과 내 대답이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에 사실과 다른 대답이 적혀 있거나 내가 했던 말이랑 전혀 다른 것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꼭 수정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면 조사 전에 고소장 당연히 분석하고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국가제도, 사법 시스템 등을 욕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논리적인 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 소모해서 내가 그만큼 득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필요한 말만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하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일관된 진술이다. 나의 일관된 진술이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권리, 영상 녹화,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휴식하시거나 끝 마치고 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들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꼭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사기관은 사건이 벌어진 사후에 증거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경계선에 놓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내가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절대 내 억울함을 알아서 살펴봐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